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이미 끝났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끝난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고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는 이제 양국 외교 및 경제 관련 참모나 장관들이 함께 자리했기 때문에 좀 폭넓은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막 보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이 방북 결과를 듣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드러냈고요.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의 발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 평화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오후 5시 45분부터 6시 16분까지 30분 정도 비공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메시지 등이 공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속보로 나온 바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국과도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죠? 그렇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했는데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만나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다른 방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뭔가 정상 간 만남은 아니더라도 이 실무 접촉 차원에서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전향적인 메시지를 또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참 기다려봐야 되겠고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G20 마지막 날인 29일에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하지만 파국은 피하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협상 시한을 좀 6개월 더 두고, 즉 올 연말까지 협상을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류하는 걸로 해석하자면 휴전에 준할 만한 내용을 각자 발표하는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렇다면 일각의 좀 회의적인 시각처럼 북미 대화가 미중 관계에 종속되는 흐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말까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상황보다는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좀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일 모레 그리고 글피 참 주목되는 3일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미스터 에브리싱과 제2의 중동 특수입니다. 미스터 에브리싱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죠? 그렇습니다.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어떤 힘과 부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방한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G20 회의 참석 직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건데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이런 것들을 체결해서 이목이 좀 집중됩니다. 어젯밤에는 재벌 총수라고도 또 만났다면서요. 이 삼성그룹의 영빈 관격인 서울 한남동의 승지원에 어젯밤 7시 45분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렇게들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도착을 해서 약 15분 정도 티타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시 20분쯤에 다른 총수들이 퇴장하고 나서 또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단독 회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일종의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 사우디 정부나 이 국영회사 등과의 경제 협력이 좀 현안이 있는 상황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 경우에는 석유 화학 공장에 합작 투자를 한다는 것이 있고요. 또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수에너지와 탄소 섬유 소재 개발 이런 데서 이제 협력을 한다. 이런 현안이 있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원자력 부문의 협력도 이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빈살만 왕세자 간의 회담 이후에 이제 공동 발표문이 나왔는데 양국 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가 22조 원을 들여서 추진 중인 원전 이 2기를 수주를 하는 것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방한 중인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산업관광광물자원부 장관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서 이 원전 협력 문제에 대해서 따로 또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00메가와트급 중소형 스마트 원전의 경우에는 양국이 개발에서 설계까지 공동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이 모양새가 된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했다면서요? 이 빈살만 왕세자 일행이 오늘 대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주요 현황을 브리핑을 받고 또 시설들을 약 40분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이 사우디에다가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롤모델로 하는 무기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예.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무기 개발을 통해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또 해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우리 무기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우디에 좀 수출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방, 원자력 에너지, 또 각종 뭐 스마트 시티, 참 빈살만 왕세자 계획이 야심차네요. 그렇죠. 이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석유 의존형 경제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전 2030이라는 국가산업부흥 프로젝트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여성 운전이나 또 외국 영화의 이 사우디 상영 등을 허용하는 등의 어떤 개방적인 사회로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역시 잔혹한 독재자의 일면이 있다. 이런 평가가 또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그 비판적인 언론인 살해에 관여했다. 이런 의심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크지가 지난해 10월에 터키의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살해된 사건인데요. 사우디에서 파견한 15명의 암살조가 잔인하게 이제 카슈크지를 살해한 건데 이게 빈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지시를 내렸다라는 이런 의심을 좀 갖고 있는 게 국제사회의 주요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정책에 투자하기로 했던 서방 자본들이 좀 철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좀 채우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수출하게 될 무기가 또 사우디가 관여하고 있는 뭐 예멘 내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2의 중동 특수 이게 당연히 뭐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좀 그 이면에 있는 좀 어두운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